아파서 병원 갔더니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확인한다고 코를 2번씩 쑤시더라고요. 근데 둘 다 양성이 떴습니다. 재수 없으면 동시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재수 없는 놈입니다. 지친 축구인들의 힐링 영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한별입니다. 코로나로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와중에 K리그는 벌써 2라운드를 끝냈죠. 다행인 건 방에서 격리를 하다 보니 축구는 빠짐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축구 보는 건 좋은데 채널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벌려놓은 그림은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어떻게든 그려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영상이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 벌써 2라운드가 끝났는데 시즌 예측 분석 영상을 지금 올리는 건 좀 많이 늦었죠. 그래서 나머지 6팀은 1, 2라운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전북 잡고 강원 잡고 작년에 우승한 힘이 우연이 아닌 걸 증명하는 시즌 초반입니다. 전북과의 경기에서 먼저 실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전승을 만들어내는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분위기도 장난이 아니었죠. 우승 경쟁팀답게 굉장한 난투전이었는데 그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이겨내며 골을 만드는 모습에서 챔피언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강원전은 라이브로 보진 못했지만 또 엄원상입니다.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도 골을 만들어 팀의 승리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공격진이 전부 특출나서 고루고루 골을 넣지만 역시 그 중에서도 엄원상이 골을 가장 잘 만드는 듯 합니다. 울산 뭐 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기복이 없는 한 굉장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대전은 작년에 제가 승격전 처음 보고 알아봤습니다. 이 팀 굉장히 탄탄한 팀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강원을 시원하게 잡더니 인천전에서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전은 못 봤고 인천전을 봤는데 공간을 넓게 잘 쓰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현재 도움 2개로 1위인 이신현 선수 역시 움직임과 패스 줄기가 남다릅니다. 물론 무승부했는데 뭐 대단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인천이 예전 인천이 아니라는 점과 인천 홈이었던 점, 거기다 인천의 3번째 골이 들어갔을 때 의지가 꺾일 수도 있었는데 동점까지 따라붙은 점, 이 3가지가 대단했습니다. 돌풍이 예상되는 강팀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주세종이 부상으로 안화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눈 주위 부상이라 걱정되네요. 핵심 선수여서 공백 메우기도 힘들 텐데 대전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 제주 팬입니다. 평소 제주 유나이티드를 가장 사랑하고 못할 때는 가장 아쉬워하는 그런 평범한 팬입니다. 팬으로서 할 말은 산더미인데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2무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일단 수비가 엄청나게 탄탄해졌습니다. 고질병이던 세트피스의 높이 싸움도 괜찮고 수비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헤이스의 활약이 좋은 만큼 제르소의 공백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현범은 분명 프리시즌 때 아직 부상 여파가 있다고 하더니 작년 부상 있기 전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안현범 특유의 공격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제주의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경기는 항상 제주가 장악을 하는데 생각보다 적은 공격 횟수와 공격 성공률이 아쉽습니다. 결국 주민규의 공백이 아직은 보인다는 이야기죠. 대신 들어온 유리 조나탄의 움직임이 좋지만 골 결정력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이고 적응도 해야 하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최영준의 부상이죠. 부상 장면을 봤을 때 인대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 부상 회복해서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주는 강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강팀의 제1조건인 탄탄한 수비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앞으로 공격에 조직력이 좀 더 올라가고 체력 관리만 잘한다면 이번 시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컵대회 우승과 아챔 노려봅시다. 작년 공격 축구가 굉장했다고 평가되는 수원FC에 윤빛가람이 가세했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력을 기대했습니다. 허나 시즌 초반은 조금 스타트가 느린 듯 합니다. 1라운드 제주전에서 그렇다 할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2라운드 포항전에서는 고질적인 수비 불안 때문에 2골을 먼저 먹혔지만 한 골을 따라가며 점점 공격력이 좋아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허나 아쉽게도 이승우의 퇴장이 변수가 되면서 지고 말았죠. 시즌 초반 조금 힘들게 시작하는 수원FC지만 조직력이 자리 잡고 팀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윤빛가람을 활용한 공격력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동시에 수비 불안 해법을 찾지 못하면 힘든 경기를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스타트가 매우 좋습니다. 인천을 홈으로 불러들여 임상엽의 환상적인 가마차기 골로 앞서가더니 추가골을 넣으며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광주를 2대0으로 또 이겼습니다. 지금 2승을 한 팀은 울산, 포항, 서울이죠. 서울은 일단 운이 조금 따라졌습니다. 인천전에서는 두 골 다 인천의 실수를 빌미로 골을 넣게 됐고, 광주전에서는 엄지성이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의 균형이 깨졌고 수적 우세를 잘 활용한 서울이 두 골을 넣었죠. 물론 상대 실수로 서울이 유리하게 돌아갔지만 이긴 건 결국 서울의 실력입니다. 이 부분을 깎아내려선 안 됩니다. 한 명이 퇴장당해도 상대가 실수해도 골 못 넣는 팀들 수두룩하거든요. 서울은 이 기회를 다 잡아낼 실력이 있었던 거죠. 다만 기대했던 황의조가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강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또 다른 돌풍의 팀이죠. 광주. 2부에서 승격한 팀이 경기력은 무척이나 굉장합니다. 2라운드 서울과의 경기를 봤는데 엄지성이 퇴장당하기 전까지 광주가 몰아가는 축구였습니다. 엄지성도 이날 엄청 잘했는데 오히려 너무 잘해서 조금 흥분 상태로 퇴장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엄지성이니 경험이 쌓이고 앞으로 더 잘하겠죠. 서울전을 끝낸 이정효 감독이 조금은 거친 인터뷰를 했죠. 저렇게 축구하는 팀에 졌다는 것이 분하다. 이 말은 직관적으로 들으면 서울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뒤에 말을 들어보면 아마 좀 더 공격적인 팀이 수비적인 팀에게 진 것이 분하다 라고 해석됩니다. 그만큼 광주의 공격이 자신 있다는 말이겠죠. 사실 엄지성의 퇴장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를 경기였으니까 말이죠. 이정효 감독의 말이 옳은지 적절했는지를 떠나 승격팀의 패기가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승격팀이라면 이렇게 분노로 일부팀 씹어먹을 듯한 패기가 있어야죠. 광주의 공격 축구가 성공할지 기대됩니다. 이렇게 1, 2라운드 리뷰를 적어봤지만 사실 시즌 초반 성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경기가 있고 그 성적에 따라 팀 분위기가 엄청나게 변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감독님들을 그려본 건 각 팀의 성적 변화에 따라 영광을 차지할 감독님도 못 보게 될 감독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독님들의 노고를 되새겨보고 싶었습니다. 감독의 자리는 영광스러우면서도 잔인한 자리죠. 슬프고 냉혹하며 살떨리는, 그래서 흥미진진한 K리그. 올해도 각 팀들 잘 준비해준 감독님들에게 감사하고 감독님들의 어떤 영광스러운 기록이 쓰여질지 기대하겠습니다. K리그 40주년을 축하합니다. 순위 예측 한번 해봅시다. 뭐? 적어보라고? 내기 있어 이건. 많이 맞추면 많이 맞춘 개수대로 하자. 맞춘 개수대로. 맞춘 개수대로. 어. 치킨 말고 좀 크게 할까? 그러면? 이 새끼 뷔페? 그래, 뷔페. 뭐 애슐리 같은 거? 뭐 그치. 아 그래? 바이킹스 오프 있잖아, 바이킹스. 그건 뭐야? 뭐 좋은데? 13만 원. 뭐? 뭔 소리야? 진짜로 하자고? 어? 한 명당 13만 원이야? 응. 뭐 겁나 세네. 그럼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만. 상세는 써진데 하스가 잘 안 써지네. 나 하스는 잘 써지는데? 아 그래? 됐다. 뭐 그게 어디라고? 바이킹스 오프? 바이킹스 호프? 응. 아 바이킹의 호프. 오프. 와프. 그냥 호프집 할 때 그 호프야? 아니, 워프라고. 아 워프라고? 응. 야 슈퍼콘테 뭐 이렇게 비싸냐? 자 사인하자. 26만 원 정도 되겠네 그러면? 아니면 쫄리면 딴 데 가든지. 아니야. 이렇게 가운데 그렇지. 사자고? 가운데 사인해. 이제 긴 잊어버렸는데.